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대형 M&A 호재와 그리고 백신 호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호재거리들은 사실 주말 뉴스를 통해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영국 임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도 여전히 미국 임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이자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백신 배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틱톡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뮤노메딕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뮤노메딕의 주가는 하루 만에 2배나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열기는 다소 좀 식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다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이런 시장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4일이죠. 뉴욕 3대 지수는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제히 오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호재가 두드러진 장이었는데요. 이달에만 10% 넘게 빠졌던 애플이 오늘 3% 올라줬고요. 테슬라는 하루 만에 12% 반등에 나서주면서 그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줄줄이 이어진 인수합병 소식이 이외 종목들의 주가를 또 끌어올려줬는데요. 먼저 어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유력한 최종 인수자 후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두고 고심 끝에 틱톡 미국 사업 인수자로 오라클을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외신에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완전 매각보다는 오라클과 기술 협력을 할 것으로 제안했으며 오라클이 미국 내 틱톡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틱톡을 인수하게 된 오라클의 주가는 이날 4%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400억 달러에 사들인다라는 소식도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미국의 대표 제약사 길리어드는 항암제 제조사인 이뮤노메딕스를 2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두 기업의 합병은 면역 항암제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M&A 소식들에 이날 전반적인 기술주들도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까지 호재로 더해지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현재 임상 3상 시험에 임하고 있는 영국의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주에 부작용을 이유로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해서 우려를 키웠었는데 다행히 다시 영국에서 시험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시켜줬고요. 또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의 CEO는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이자가 이미 백신 생산을 시작했으며 수십만 회분을 만들었다고 전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1.18% 올라서 28,0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는데요. 27,99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1.87%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랐고 11,000선을 다시 되찾은 모습인데요.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날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05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27% 상승해서 3,38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한 채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상승을 이끌어줬다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미국에서 11개 주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기록했다라는 좀 잠재적인 악재성 재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호재에 더 집중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를 좀 비롯해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등의 나스닥 대형주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한 것이 시장 전체에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 항공주 등 또 이른바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역시 그 항공사들의 그러니까 이 공항에서의 여객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기는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좀 항공주에 좀 반등을 이끌었고 경기 민감주에도 또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개 업종이 거의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또 무엇보다도 또 백신 임상 재개라든지 그리고 M&A 소식 등이 있다는 점이 결국은 이 증시의 힘을 좀 증명을 해줬다, 활기를 좀 불어넣어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올랐습니다. 한 1%가량 올랐는데 일단 금값의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이번 주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약 1%가량 올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0.9%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1,965.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 92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92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었고요. 93.08, 0.28% 내리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0.1%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실제로 오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원유 수요가 946만 배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리비아에서 곧 원유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원유 시장은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37.29달러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아주 크게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소폭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0.67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이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국에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것과 더불어서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 때에 맞춰서 주요 기관들의 긍정적인 증시 전망도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증시가 9월 초에 나타났던 초고속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와프 스피드 코렉션이 곧 이제 끝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를 곧 잊고 반등을 좀 즐기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가 3,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의 반등을 점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중반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선, 그러니까 한 14% 정도의 상승세를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 지속 전망의 1번 근거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1분기면은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실제로 굿 저지먼트 프로젝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2021년 1분기에 백신이 대량 보급될 그 확률이 68%로 3주 전에 40%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또한 내년 기업이익 성장세가 IT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 위주로 좀 견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주간은 정체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백신 발표와 함께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또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고밸류에이션 논란도 좀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1월의 대선, 특히 민주당이 정가를 좀 수입하는 그런 압승 시에 단기 변동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출시가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잠재적인 악재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백신이 보급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가 경기 전망이 이제 V자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골드만 측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고용 등의 여름 전반의 이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을 그 이유로 지목을 했는데요. 정부 지원 축소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성장 전망을 좀 상향 조정시킨 이유로 또 밝혔습니다. 참고로 블룸버그 측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이 21%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 측에서는 14%포인트나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증시가 계속해서 좀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골드만 측의 증시 전망이 과도하게 좀 낙관적이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경계론 측은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증시 분위기가 또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하는 그 증시 전망의 유형도 또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고비가 좀 지났기 때문에 낙관론이 좀 주목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낙관론이 많다라고 여기는 그런 착시 현상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드 데이비스라는 그 기관에서는 결국은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은 향후 몇 주간의 S&P 500 지수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밸류에이션과 투자 심리가 실제보다도 훨씬 나은 경기 전망 그리고 실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처럼 일부에서는 경계론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저희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전망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의견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저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JP 모건이 S&P 500 지수가 올해 추가적으로 6%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목표치를 3,600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일단 JP 모건의 경우에는 막대한 통화 정책의 어떤 지원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리오프닝, 여기에다가 기술주들의 장기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기술주들의 열기가 약간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섹터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기술주들이 해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최근 기술주의 열기가 다소 식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이죠. 한편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2분기에 실적 저점을 찍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와 기업 활동도 단계적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고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기업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기술주들의 뜨거운 열기는 식어도 이제 시장을 지정해주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S&P 500이 이 3,60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팀장님, 다른 IB들도 비슷하게 요즘에 이제 지수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르마삭스 측의 낙관론과 이번에 JP모건의 그런 전망이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연말 목표치가 3,600으로 좀 동일하죠. 근데 골드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을 이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8%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는 것이고 JP모건에서는 오늘 시장까지 좀 반영을 해서 6% 정도의 이 반등을 점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주가 얘기를 하셨는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은 주요 IB들의 이 증시 전망이 좀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S&P 500 지수 연말 목표 주가가 2,900에서 3,250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시티가 2,900에서 3,300으로 올렸고 그리고 JP모건도 말씀해 주셨듯이 8월 17일에는 3,400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3,600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확실성을 좀 근거로 해서 S&P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던 BMO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650이라는 좀 긍정적인 또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또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좀 변경을 하는 후행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각 분석의 또 내용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준비한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달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틱톡의 인수전이죠. 과연 어떤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두 후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두고 바이트댄스 측에서는 오라클과 손을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Oracle's win, 오라클의 승리라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오라클 측에 따르면 기술 파트너가 되는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주말 사이 인수와 관련한 제안서를 받았고 오라클이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서 국가 보안 문제를 대변할 수 있고 틱톡을 미국 측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주장했던 틱톡의 완전 매각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해당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들 협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한편 오라클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있어서는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CEO의 친 트럼프 행보가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기술 파트너십만으로는 미국 정부의 정보 유출을 좀 막아서기는 어렵다,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운영 변경을 대부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클이 호스팅만 담당하는 것은 틱톡에 대한 그 어떤 우려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방금 전해진 속보를 통해서는 틱톡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주장했던 틱톡 미국 사업 완전 매각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좀 확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틱톡 인수전에서 오라클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 점은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또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도 좀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우려 요인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틱톡의 인수 기한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많았죠. 하지만은 기한 내에 좀 최종 후보가 선정된 것, 그리고 오라클 입장에서는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이번에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주가 측면에서의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좀 인수가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고요. 특히 중국 정부의 최근 그 새로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핵심 알고리즘 등 이런 핵심 기술 등의 이전은 불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수가 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예상대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사기 혐의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럭의 자체 추진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IPO 시장의 신규 기업들이 무더기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규모는 총 8조 원에 달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엔비디아인데요. 그 엔비디아의 ARM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인수에 대한 또 평가와 함께 반응을 좀 종합해 보고자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400억 달러 규모 ARM 홀딩스 인수 공식 발표 이후에 예상대로 영국 측에서의 비판 여론이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ARM의 이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라는 사람인데요. 월요일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ARM이 본사가 좀 위치해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와 영국 국가 그리고 유럽에 모두 재앙이 될 그런 인수 딜이라는 좀 비판을 했습니다. ARM의 본사가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즉 엔비디아의 한 사업부로 이제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영국에서의 수천 명의 일자리가 좀 상실될 것이고, 그리고 ARM 특유의 사업 모델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시장 경쟁도 좀 저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즉각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주말간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ARM의 본사를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하우저 공동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약속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또 비판 여론은 ARM 관계자만이 아니었는데요. 영국의 노동당의 가상내각 이 에드 밀리밴드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ARM을 좀 집어삼키는데 영국 정부는 손을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 여론 외에도 실제 인수 승인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예상됨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지죠. 엔비디아 측에서도 영국과 중국, EU 그리고 미국 당국 승인을 포함한 인수 완료 소요 기간을 총 18개월로 굉장히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규제 당국의 좀 이 리스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불발 리스크도 있고 더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에도 퀄컴에서 네덜란드의 NXP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승인이 불발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도쿄 일렉트론 간의 합병도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같은 좀 리스크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부 규제 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급등했습니다. 인수 자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수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반응도 좀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겠죠. 제프리스에서 단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570달러에서 6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는 합병사가 향후 5년간 EPS를 50달러 창출할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RBC 같은 경우에도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610달러의 긍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는데요.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성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인텔 측에 굉장히 좀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 업계에서의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니콜라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가 힌덴부르크가 제기했던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지난 밤사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주가가 11%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시간을 거래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에 대한 SEC, 즉 증권감독위원회의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니콜라의 시간을 거래 주가는 현재 10% 정도 지난 밤 사이에 상승 탄력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그 관련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논란의 핵심이었던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니콜라가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 선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니콜라는 트럭이 달리는 동영상, 즉 니콜라 1의 동영상이죠. 자체 추진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굴러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콜라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비디오 속 트럭이 자체 추진으로 달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니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조차도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스토리에 불과하다면서 2023년까지 실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리조나 공장을 짓고 프로토타입을 양산형으로 만든 다음에 충전 네트워크까지 건설한다면 그 기회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헤쳐나가야 될 수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팀장님, 이번 니콜라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좀 맞선 부분, 그리고 기존 계획, 그러니까 니콜라의 앞날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어떤 그 트럭의 출시라든지 양산 시기에 대한 그 계획은 유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년 4분기까지 세미트럭 트레를 이제 생산을 하고 출시를 가능케 하겠다라는 그런 기존의 계획을 유지를 했고요. 물론 양산은 2023년 하반기 정도야 돼야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논란이 된 부분, 자체 동력으로 언덕길을 올라간 것이 아닌다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제3자가 광고 촬영한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해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향후에 동사가 내놓을 어떤 IR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쇼케이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의구심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반쪽짜리 해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장 마감 이후에 또 이렇게 이 새로운 소식이 나올 만큼 아직까지 이 사안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이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콜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장혜진 앵커가 꼽았는데요.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IPO 시장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미국의 IPO 시장, 특히 미국의 소프트웨어사들이 줄줄이 무더기로 증시 상장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난해 5월 이후 메말랐던 기술주 기업 공개에 반가운 소식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12곳의 기업이 상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총 규모는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5월이죠. 이 우버의 81억 달러를 포함한 총 96억 달러 이후에 가장 큰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사들이 줄줄이 잇따라서 이 상장 기업 공개 러시에 나서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되고 있죠. 이들 규모는 총 아까 말씀드렸던 총 8조 원이라는 규모 중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 이 IPO에서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가 넘는 규모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VM웨어가 상장했던 그 시기 이후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죠.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유니티가 9억 5천만 달러 규모로 IPO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VM웨어, 그리고 유니티가 3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기업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만드는데 포켓몬고나 닌텐도 마리오 카트 등 인기 게임의 게임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스몰로직의 상장도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상당히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가 좀 간만에 IPO 시장이 좀 호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9월 초 기준으로 해서 111개 기업이 378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대형 IPO 주에 60개를 좀 추정을 하는 이 르네상스 캐피털에서 좀 운용을 하는 ETF 그 상품 같은 경우에도 9월 초 기준으로 YTD 수익률이 한 60%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IPO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IPO 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좀 순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IPO를 좀 하는 그 기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게임 기업, 즉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라는 또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장기 성장이 아니라 좀 반짝할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이 IPO 초기의 변동성과 맞물려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IPO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자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레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